안녕하세요, 여러분. MBTI와 영어 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영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MBTI 성격 유형별 영어학습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과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번의 마음 열기, 2번의 성격에 대한 걸 했고요. 오늘은 3번 한국의 역사와 세대별 소통, 4번 영어 교육과 상담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세대별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만의 역사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일단 조부모 세대,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있었죠.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1950년대에 태어났다면 70대이고요. 1950년대 한참 전쟁 중일 때 만약에 10대였다 그러면은 지금 80대 정도 됐습니다. 이 70대 이상은 전쟁을 겪었어요. 지금 폭탄 터지고 피난 가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 해결이 최대의 과제인 이 시점에서 이 전쟁 상황에서 감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는 전쟁은 없었지만 60년대, 70년대생은 보릿고개,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대의 과제였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는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게 된 계기예요. 왜냐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이하는 전쟁에 대한 공포도 없고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비로소 감정이 중요한 세대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자살하고요. 사랑 때문에 인생을 걸고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세대예요. 이렇게 세대별로 욕구가 달라요. 이 욕구는 3세 이전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평생을 채우면서 살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해외 선진국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 전쟁 세대가 동시에 같이 살고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평균 수명도 짧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욕구가 같은 사람끼리 같은 세대 동시대를 살았고, 이제 가난도 동시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가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욕구가 같은 사람이 같이 살다 죽었는데, 이제 한국은 세대별로 욕구가 다 다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단계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 그 윗단계 욕구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생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1번에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냉장고에 먹는 것을 이렇게 쟁여놔야, 전쟁 겪으면 먹는 것부터 챙기잖아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사랑을 밥을 같이 먹고 밥 차려주고 이런 걸로 사랑 표현을 하죠. 밥은 먹었니? 이런 게 우리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안전 욕구,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죽을 그런 생존의 문제는 없지만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꼭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소외시키고 이 물질 만능주의 이런 이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쟁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 욕구가 채워지는 50대, 60대에는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자아의 소외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분들의 자녀인 40대 이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욕구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이 40대를 나는 옛날에 돈이 없고 가난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뭐 나무를 꺾어가지고 흙에다가 쓰면서 공부했다. 너는 내가 학원 다 보내주는데 왜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부터 시작하는 우리 세대는 마음을 상하면 공부를 못해요. 돈 중요하지 않거든요.
감정을 애정을 충분히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워지면 이제 그 위의 욕구, 존경 욕구가 생겨요. 4단계. 그래서 이 존경 욕구의 명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1등 하고 싶고 상 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40대 이후는 사랑만 주면 되는데 3세까지 사랑만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감정을 이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이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대별 욕구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다 채워지면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영어 교육과 상담이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교육과 상담도 만나야 되고 뭐 국어 교육과 상담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윗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상담사로서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상담사의 전망은 한국의 역사상 이 세대 간 소통 부재로 상담사 역할이 절실한 시기예요. 뭐 힐링 캠프, 뭐 킬미 힐미, 뭐 멘토. 그러니까 멘토에 열광하는 이 한국의 시대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소통, 그리고 가장 연약한 10대가 자살률 세계 1위고, 막 30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이렇게 소통할 윗세대도 없고, 힘이 없는 이 10대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의 역사의 특징상. 지금은 MZ세대, 욜로족 뭐 이러는데, 요즘 세대는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의 성향에 맞춘 개별 지도의 필요성이 절실하고요. 영어 교사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영어 교수 전략을 구사해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어 학원이나 공부방 교사에게도 상담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 현상이 있죠. 제가 저희 이제 대학원 선배가 이제 임용고시 합격해서 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상 중학교 교사로 가보니까 영어 실력 아무 소용없더라.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보육의 역할, 그 상담사의 역할이 엄마 같은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현장이나 어디에서나 지금 이 연약한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담 역할이 정말 요구하는 사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교육 전문가이자 학습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어서 영어 교육 상담사 로서 역량을 갖추자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제가 10년 동안 이거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의 마음을 얻으면요. 수업은 그냥 됩니다. 그냥 성공해요. 제가 이것을 10년 동안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마음도 더욱더 많이 헤아리게 되고요. 학생들과 가까워지고 학생들의 맞춤식 그런 수업을 하고 수업은 점점 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시 효과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요. 저는 뭐 진로 상담 전문가이고 이런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부모를 만나면 저는 부모랑 학생 다 MBTI 검사하고 스트롱 진로 이런 흥미 검사를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어머니와 자녀는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아이는 이쪽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로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감동하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제 말에 신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모의 신뢰를 얻고요. 전공별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수업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 이제 교양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학과를 다 경험해요. 근데 제가 일본학과 학생들 성격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97%가 내향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97% 정도의 비율을 내향형에 맞춘 수업을 했습니다. 영어 회화인데 저는 회화도 집에서 혼자서 녹음을 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보통 외향형이 많으면 이제 짝꿍이랑 회화하는 거를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내향형이 97%인데 그게 정말 학대거든요. 내향형에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한번 영어로 회화해봐 이런 거 학대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영어 회화도 이제 혼자서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보내서 발음과 억양과 이런 거를 봤고요. 제가 다 강의식으로 했어요. 강의랑 영상으로 했고 활동도 개별 활동이나 친한 친구랑 짝 활동을 했지 발표 수업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죠. 근데 그 똑같은 학기에 제가 일본학과도 가르쳤는데 운동 건강학과를 가르쳤는데 67%가 외향형이고 그리고 여기는 활동적인 수업을 좋아하는 비율이 67%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운동 건강학과는 영어 게임하고요, 발표하고, 이런 영어로 팝송 부르고, 뭐, 이런 수업을 영어로 이제 뭐 역할극하고, 이런 수업이 67%의 비중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재로 같은 수업을 하는데 액티비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학과도 만족하고 이제 운동건강학과도 만족하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두 학과를 수업했다면 한 학과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한 학과는 만족도가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별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수업 지도를 제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뭐 과외활동 시 학습자의 성격 유형에 맞는 학습 방법과 자료를 추천할 수 있어요. 1대1로 수업할 때도 이 학생에게는 이게 재밌지만 반대 유형 학생에게는 그거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를 추천해도 그 학생에게 맞는 재밌어하는 그 미국 드라마를 추천하지 아무거나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학습 코칭을 할 수 있고요. 학습자가 슬럼프 상황일 때 상담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학습자의 성향에 맞는 진로 코칭 등 인생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과 상담이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좋아요. 성격 유형을 알고 탐구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 교육자 자신의 삶의 질적 성장도 돕습니다. 스스로의 질적 성장도 하면서 학습자의 질적 성장까지 돕고요. 상담과 영어 교육과의 접목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분야인 만큼 전망이 밝습니다. 여러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상담이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도 1, 2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담도 영어랑 똑같아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수련하면 수련할수록 내가 성장하는 만큼 영어 교육 스킬도 많이 좋아지고요. 제가 집단 상담을 수련하면서 그룹 활동할 때, 그러니까 그룹 활동하는 교사는 집단 상담을 반드시 수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할 때 상처가 되는 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제가 정말 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은 그리고 이 4차 산업시대에 기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상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구인 광고 보시면 30살 이하 이렇게 뽑잖아요. 상담은 보세요. 50세 이상 이렇게 뽑고 상담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시기가 70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인정받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상담이고요. 그리고 호모 100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에 평생 직업으로 적합합니다. 상담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영어 교육과 상담의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